네, 안녕하세요. 24시간 이상 파이 가격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흥분시키고 놀랬죠. 거진 6불 정도 하던 것이 제가 본 게 한 2,200원 이상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오르다가 이제 지금 이제 1불 위에서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 발표 아까 우리 시각으로는 모레가 되겠죠. 14일 발표되는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그 컨센서스 2025에 나서기 전에 일단 그거를 내잖아요. 저기 뭐냐 그 메인넷 그 앱을 먼저 이제 쭉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셨을 텐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구나를 많이 아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니콜라스 박사의 이 숨겨진 패를 잃는 사람들은 숨기는 건 아니에요. 왜? 말을 해봐야 아직 사람들이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 가격 흐름에 앞으로 파이코인이 이게 5불, 10불, 100불, 1000불, 만불 가는 미래 가격 흐름도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실제로 배우진 않아도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야. 시간은 그냥 왜곡된 거야. 또 어른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냥 말만 하는 거지. 막 그렇게 어떻게 막 시간을 막 당기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어젠가 그젠가 이제 저보고 이제 파이코인을 사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얼마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뭐 얼마를 사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매달 그렇게 사실 수 있냐 그랬더니 매달은 아니고 그냥 요번에 사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달 사실 수 있는 금액을 정해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돈 벌어주는 거지 사람이 돈 벌으려고 하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를 하게 되면 정말 팔자에 돈이 없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돈 벌으려고 그러면 팔자대로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니 오늘 사무실에 저 몰래 저희 김 선생 만나러 오셔서 사달라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시간이 돈 번다는 거 사람이 모르는 거고,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하면서. 그래서 막 오르면 흥분하고 내리면 그렇고, 어제 여기서 여기 때 확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지 그냥 가격이 막 어제 1.7불 정도는 그냥 돌파할 수 있었는데, 1.7불 돌파하기 전에 눌러버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사람이 눌렀겠지만 아는 사람이 누른 거죠. 여기서 물량 소화해야 돼요. 아무나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파이코인 니콜라스 박사가 이제 14일 날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파이코인의 힘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는 사람들은 아주 큰 돈을 벌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시간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어디서 엎어져도 엎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 니콜라스 박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대학생 시절에 전기공학을 했더라고요. 니콜라스나 니콜라나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니콜라스 박사의 성씨는 코칼리스죠. 코칼리스 집안의 니콜라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러가 성이고 니콜라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러나 니콜라스 테슬러나 이름이 사실 같죠. 미셸이 마이클 이게 다 같은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전기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니콜라 테슬러를 공부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니콜라 테슬러한테 깊은 영감을 받았을 거예요. 니콜라 테슬러는 기술은 반드시 분산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기술이 일부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면 인류가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반드시 분산 공유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콜라 테슬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기를 쫙 이제 그 분산해서, 그러니까 뭐 에디슨 같이 막 그렇게 독점을 하고, 막 에디슨이 니콜라 테슬러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분산 공유되어야 한다. 에디슨이 그랬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니콜라 테슬라가 그랬죠.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99% 노력 안 해도 100% 영감으로 노력 안 하고도 큰 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니콜라 테슬라죠. 그 사상을 니콜라스 코칼리시도 깊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런 거죠. 니콜라 테슬러의 인생을 봐도 분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이거를 47m짜리 니콜 테슬러 탑을 만들었죠. 이거를 원래 JP 모간의 오너가 돈을 대려고 그랬어요. 돈을 댄다고 했어요. 돈을 댄다고 했는데, 니콜라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이미 저 나이아가라 폭포 만들면서 성공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와, 대단한 친구구나. 교류 전기를 개발했으니까 아무리 먼 거리라도 전기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했으니까, 이거를 JP 모간에서 이제 테슬러의 이 47m 탑을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돈을 대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니콜라 테슬러는 전기를 무료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막 자기 고향까지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쪽까지 다 보낼 생각을 한 거예요. 전기를 무선으로 보내는 방법을 개발했으니까. 그랬더니 뭐 무료로 전기를 준다고라구나? 나는 모나지라이 이러면서 JP 모간이 돈 된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데 돈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못하고 이거 나중에 다 고철로 팔아버렸죠. 분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는 기술은 분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그 블록체인이 나와서, 이게 블록체인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 뭐 페더레이티드 블록체인,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있는데, 니콜라스 박사가 보니까 블록체인이 분산이 되긴 하지만 이게 분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파이코인의 진정한 힘을 제가 14일 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니콜라스 박사가 지금 어떤 파이코인을 만들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분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처럼 막 작업 증명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뭐 많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더리움처럼 뭐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든지, 나중에 이더리움도 또 이제 또 바꾸긴 했지만, 그거 그렇게 분산을 하면 JP 모간이나 에디슨처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똑똑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데, 그러면 분산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니콜라스 박사는 한 거죠. 분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러 인생을 봐도 이제 분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중앙 서버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는 분산. 그러니까 막 다른 암호화폐처럼, 뭐 지금 암호화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달러 없어지고 이제 뭐 무슨 비트코인을 쓴다, 뭐 달러 없어지고 파이코인을 쓴다. 그거는 개가 짖는 소리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고, 중앙 서버가 존재하되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처럼 그런 분산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된다. 일반 기기에서. 그러면 채굴을 핸드폰 같은 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기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야 된다. 분산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정직하지는 않고 이게 데이터의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 야, 이게 뭐 컴퓨터에 뭐 가짜, 가명, 차명, 도명, 봇, 뭐,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인도 왜곡하고 기업도 왜곡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데이터의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합의가 이렇게 되려면 웹 3.0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또 유튜브나 막 어떤 거는 막 중요한 거는 위에 갖다 두고 막 이렇게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데이터의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데 합의가 필요하다. 요게 니콜라스 박사가 전기공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고 해요. 요 세 가지, 요렇게 세 가지가. 이거를 자료를 다 밝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한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까 고민하다가 이게 노드예요. 노드인데, 이게 노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가령 제가 오늘 핸드폰을 두고 나왔거든요. 핸드폰 두고 나와서 오늘 노드를 제가 파일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집에 가서 누르든지 안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부탁해서 집사람한테 눌러서 하든지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뭐 보안 폴더 안에 제가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보안 폴더 뭐 찾기도 힘들고 뭐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집사람한테 해서 뭐 전화로 해서 보안 폴더가 있어. 색깔은 뭐 파란색이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해. 이래갖고 눌러.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이게 노드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암호화폐처럼 지분이 많은 사람, 뭐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방법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드가 작동이 멈추게 되면 제가 24시간마다 안 누르고 핸드폰을 두고 와서 하게 되면 제 노드도 멈추거든요. 그러면 빨리 기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른 노드에 자동으로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으로 접속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스텔라 합이에요. 한 사람의 노드가 일시적으로 멈췄더라도 자동으로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노드를 끌어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스텔라 합이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중단되어 있으면 즉각 다른 노드를 동원해서라도 데이터의 진실을 검증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이게 스텔라 루멘 방식이고 이게 스텔라 합의 방식이고 이게 파이에서 하는 비잔틴 방식이에요. 그래도 분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어차피 분산은 돼야 되는데 이 분산은 아까 전기 니콜라 테슬라도 그 사람 원래 에디슨하고 같이 2015년도에 노벨상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내가 데리고 있는 쫄다고 하고 공동으로 상 받을 수 없어. 그래갖고 에디슨이 노벨상 받기를 거절하고 테슬라도 저런 치졸한 인간하고 내가 같이 그 상 받는 거 싫어. 그래갖고 두 사람 다 포기해서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고 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에디슨이 원래 이제 직류 전기를 만들어 갖고 직류 전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 직류 전기의 문제점을 너희들이 아무튼 밤을 새워서 찾아내면은 내가 5만 달러를 주겠다. 그 5만 달러가 지금 돈으로 한 200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가 찾았는데 안 주죠. 야, 너 월급쟁이잖아. 내 밑에서 월급 10% 올려줄게. 그래서 테슬라가 에디슨하고 결별하게 돼서 이제 그래도 테슬라 회사에 에디슨 회사에 다니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다니면서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직류 전기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교류 전기를 죽이려고 에디슨이 사형수 의자 만들고 코끼리 죽이고 말 죽이고 소 죽이고 위험하다라고 계속 해갖고 망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를 다 극복해 나가죠. 그래서 교류 전기가 돼서 전기를 먼 곳에 있는 곳까지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기라는 것을 전 세계에 그냥 무료로 깔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탑을 만들었는데
무료 같으면 못하지 이래갖고 JP 모건이 손을 떼서 망해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분산에는 참 문제가 있구나. 인간들도 사기를 치고 돈 있는 놈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권력 가진 놈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지분 많은 놈이 횡포를 부릴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더 달라고 이런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래서 파이의 보안 서클 방패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 이 주관적인 신뢰, 그 편견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름이 잘못된 저 이름이 잘못된 이름도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 검증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하고 각국 사람이 하니까 또 파이 눈이 침침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막 본명으로 하신 분들 뭐 세례명으로 하신 분들 한글로 써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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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갖고 통과가 많이 됐죠. 그거 팔은 안으로 굽는 주관적인 신뢰라는 거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분산을 할 때 이게 그냥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건데 이런 걸 한 거죠. 거기다가 또 가짜 인간을 동원한 잘못된 데이터 분산도 막 있잖아요. 봇이라든가. 지금 뭐 많은 암호화폐들이 파이 같은 많은 암호화폐나 많은 그런 단체들이 파이 같은 KYC, 심지어 애플도 파이와 동일한 식의 KYC를 하지만 파이처럼 철저하게 안 해요. 형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 통과해요. 알고 보면. 거기다가 가짜 인간을 동원하는 것도 해. 이런 분산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KYC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KYB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요번에 봤듯이 올라갈 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파이코인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진짜 큰 손들도 붙지 않고 진짜 빅머니들 안 붙었는데 이번에 아무튼 사람들이 구경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정말로 뭐 죽은 자식이 화토 칠 때 하는 얘기로 이거 죽은 자식이 살아났네 이런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기둥게 올라가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특히 14일날 이런 전문가들이 알기 시작하면 이거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업비트도 지금 파이에 광고하기 시작하죠. 바이낸스도 파이에 광고하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은 이 사람 영상,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람 영상에서 많은 얘기를 갖고 왔어요.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어떻게 사람들을 위한 암호화폐를 이 사람 내용이 참 좋은데 많이 안 봐. 왜 안 보일까? 이게 한글 자막이 있는데 한글 자막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처럼 조금 꼭 돈 얘기가 아닌 돈 이면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시면 저는 니콜라스 박사가 스탠포드에서는 전기공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물론 이 사람은 뭐 니콜라 테슬라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전기공학 했으면 니콜라 테슬라 참 이름도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기 문제를 공부했지만 자기가 전기 문제를 공부했지만 이런 전기 문제를 했지만 인간하고 합친 거죠. 이게 테슬라가 굉장히 그 기술은 반드시 근데 자기 만화가 인류학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간의 만남, 이 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는 굉장히 니콜라 테슬라의 철학처럼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도 힘든 굉장히 깊은 또 인간 내면의 심리처럼 굉장히 깊은 곳을 2002년도 학부생 시절부터 이 친구가 했더라고요. 저 파이 프롬 US 얘기를 들으면 2002년도부터 그게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뭐 1불, 2불 뭐 어제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채굴 열심히 하십시오. 유틸리티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보안 폴더에 잘 잠궈 두십시오. 저도 미확인된 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오면 어때요? 감사합니다.